오늘은 마마보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마보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마마보이는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 집착을 가지는 남자를 의미한다. 대부분 남자들이 하지 않는 것을 어머니와 같이 하는 경우 마마보이가 아닐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어머니 말만 듣는 특징이 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대신 해주거나 일관성 없게 하는 경우, 아버지가 권위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 자식을 마마보이로 만들 수 있다. 김수현 작가의 소설 겨울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영은의 양아버지는 큰 회사의 회장입니다. 영은은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는 결혼을 빌미로 양아버지에게서 거액의 돈을 울고내려 하지만 양아버지가 눈치를 챕니다. 양아버지가 영은의 시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여인네더구나. 이 방에 들어설 때부터 나갈 때까지 시종 똑같은 얼굴로 웃으면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있다. 우린 모두 다 함께 살고 있어. 겉보기에는 똑같이 멀쩡한 얼굴을 하고 능란한 모사꾼은 표정의 변화를 눈치채지 않는 법이다. 계획했던 대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영은이를 괴롭힙니다. 이제 영은이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난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라고. 우리 주위에는 이렇듯 적반하장인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특히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믿는 인간들 중에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고국에서는 줄리라는 이름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겠지만 내가 읽고 있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도 줄리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던 시기에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교계 여인이었는데 소설 겨울새에 등장하는 영은이의 시어머니와 남편처럼 줄리도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하였다고 톨스토이가 묘사했습니다. 한편 영은의 양부모에게는 도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면서 자란 도현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열심히 일하며 독립심을 키웁니다. 그런데 도현의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집착이 되고 점차적으로 종교의 맹신에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신병자가 되어갑니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드린답시며 전국을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젊은 운전기사마저 저승길로 데려갑니다. 한편 영은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엄마에게 말씀드려 볼게. 순간 영은은 이 남자가 과연 30살 난 어른인가 30살 난 어린애인가 싶어졌다. 매사가 어머니 위주의 어머니가 우선인 남편을 영은은 처음에는 착한 효자로 기분 좋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날이 거듭되면서 그건 남편이 착한 효자라서가 아니라 어딘가 모자라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퇴근하여 들어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7시. 그것은 결혼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녀와의 잠자리처럼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다. 얼마 동안은 그것도 좋게 해석했었다. 새댁이 있는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은 새신랑의 안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원래 모습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았다. 직장생활하는 남자가 아무리 새신랑이라 해도 허구한 날 정확하게 7시라니. 이 남자는 퇴근 후 술 한잔 하자 하는 친구도 하나 없는가? 그러고 보니 도대체 집으로 걸려오는 친구 전화도 그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없었다. 어느 날 영은이 슬쩍 친구나 회사 동료들하고도 가끔씩은 어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간단하게 난 집이 제일 편해 했다. 친구 없어요? 친구가 왜 없어? 친구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얘기할 게 있어야 하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기 있어서 뭐해? 술값 바가지나 씌우려 드는 걸. 머릿속 저 뒤쪽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쩐지 남편의 그 툴툴거리는 말투에서 유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으면서 시어머니와 아들은 꼭 서로 코를 비벼대고 있는 어미개와 아들개처럼 눈을 맞추고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는 거의 시어머니가 하고 남편은 그때그때 짤막짤막한 대꾸로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는 정도였다. 저녁이 끝나면 모자는 거실이나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것이 보통 10시, 11시까지다. 그런데 어느 날 영은은 남편과 시어머니, 즉 마마보이와 그 어미의 충격적인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기 전에 정신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의사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거나 영혼치료사라고 뻥치고 다니는 사람, 또는 종교시설에서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겠다는 사람을 간혹 보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빨리 그리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억울하게 비명횡사한 도현 엄마의 운전기사처럼 주위 사람들이 불행에 빠집니다. 자, 그럼 마마보이와 그 어미의 비밀을 오디오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다. 남편은 1시 반에 정확하게 퇴근에 들어왔다. 한 식탁에서 점심을 먹고 영은은 식후에는 사과 한 쪽이라도 반드시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 이 집의 습관에 맞춰 시어머니가 오전 외출해서 사온 딸기를 씻어들고 안방으로 향했었다.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그녀는 낮게 목 울대를 울리면서 은밀하고도 묘하게 음흉스러운 느낌의 시어머니 웃음소리를 들었었다. 웃는 소리조차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가볍게 노크를 했고 대답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방문을 열었었고 거기서 그녀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었을 것을 봐버리고 말았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한쪽 무릎을 베고 한 손을 시어머니의 느슨하게 풀어 헤쳐진 저고리 가슴으로 놓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한 손은 남편의 머리칼 속에 다른 한 손은 바로 그 부분 옷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얼음덩어리로 굳었었다. 영은은 너무 엄청난 일에 외마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었고 남편도 영은과 눈을 마주친 채 얼빠진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였다. 남편의 머리를 밀어내면서 밤낮 어린애라고요, 이 아드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가장하려는 그녀의 말소리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영은의 딸기 쟁반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목표로 날아갔다.